자, 오늘도 네. 하체 마스터, 하체에 관련된 건 이분께 물어라. 연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올해 어떻게 운동하겠다. 그쵸. 네, 내 몸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겠다. 네. 이 계획을 반드시 세우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한 것들, 네. 네. 운동 효과도 훨씬 높아지고 네. 네. 그럴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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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네. 그게 뭔가요? 일단 운동을 할 때 제가 웃는 이유가 예. 자, 운동을 가열차게 시작을 합니다. 예,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많죠. 만약에 일이 바쁘거나 뭐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많은 경우는 하다가 다쳐요.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무리하신 거죠. 다치다 보면 또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짐에 가서 하는 그 헬스를 뭐 운동이라고 쳤을 때 그 운동도 뭐 무거운 거 들고 잘못된 자세로 또는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는데 다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몸의 일단 균형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를 먼저 체크하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내 몸이 지금 균형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 있는가 아닌가 하면 그거를 먼저 체크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그 병원 가서 체크해야 되나요? 병원 가서도 체크를 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아프지 않은데 병원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한번 내 몸의 밸런스를 한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려 볼까요? 그럼? 좋죠, 그럼. 네네. 제자리 걸음. 스톱. 잠깐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네, 어떠한 지점을 네. 우리가 딱 설정을 해놓고 네, 눈을 감고 네. 한 30발 정도 음, 제자리에서 걸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위치 이동하지 않고 나는 똑바로 거기 위치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빨간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죠. 자, 다른 분도 또 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저분은 이분은 약간 오른쪽으로 오시네. 오른쪽. 네. 오른쪽인데 틀진 않고 계속 앞으로 근데 또 갑자기 왼쪽으로 또 가네. 가다가 왼쪽으로. 어쨌든 저기서 엄청 벗어나 있으세요. 세 분 하셨나요? 네. 이분은 엄청 앞으로 와서 찍힐 카메라를 벗어났네요. 네. 어머. 나 1분 만에 저렇게 많이 가는구나. 네. 또 원래 저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업무량이 과도하신가 본데요. 저희 회사 직원들인가요? 처음 업무량이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업무량이 과도하셔서 스트레스를 정말 아주 그냥 풀로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하면 멀리 가요? 이제 뭔가 균형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지금 왼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앞으로 갔고 네네네. 이게 무슨 밸런스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거죠?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팩트. 네. 근데 저게 우리가 이제 균형 감각이거든요. 또는 정위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시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잘 보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눈을 시각이라고 하는 자극을 없애도 내가 어디쯤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뇌신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뇌에서 손에 대뇌와 손에 그리고 변연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척수신경까지 이런 신경계통이 아주 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가장 잘 조화롭다면은 걸어도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게 그럼 나는 머리가 나쁜 거야? 뭐 나는 손해가 이상이 있는 거야? 나는 뭐 척수에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질 경우에 저렇게 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체 불균형이라는 거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렇게 앞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골반이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골반 자체가 이렇게. 네. 우리 재활의학과에서는 이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천추라고 있거든요. 이 천추와 또 두개골 네. 끝하고의 연결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 두개골 끝하고 천추 꼬리뼈 있는 요 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교정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골반이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면 조금 이렇게 앞으로 좀 가려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종아리 장단지 근육이 좀 타이트한 경우,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스 근육이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도 좀 딱딱하게 딱딱해져요? 좀 딱딱하게 좀 타이트해진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는 힐을 많이 신으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의 중심이 약간 좀 앞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그래서 걸을 때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함스트링,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것이 운동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안 그러면 부상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도르신 분 있죠, 이렇게 왼쪽으로 네네. 풀어 가면서 돌았잖아요. 네. 그는 골반이 돌아 있는 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회전이 된 회전 변형이. 그분은 오른쪽 골반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분은 치마 입게 되면 스커트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휘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마 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반의 위치가 틀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요 두 개의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스트레칭 해줘서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는 뒤에 있는 허리 근육이 그 다혈근이라 그러죠. 그 속에 허리 깊은 근육이 이렇게 좀 요방형 근육 같은 것들이 짧아져 있으면 또 돌거든요. 또 그거를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 이게 꽝 하고 이제 힘이 이상하게 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똑같이 배분이 돼야지 똑같이 운동이 맞아요.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도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저렇게 오래 되면은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애취 하다가 빵 되게 많으세요. 재채기 한번 잘못했다가 꽝 터져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이게 뭐가 틀어져 있으면 어떤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지지가 근데 되겠네요. 본인이 그건 모르시거든요. 이미 그렇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네. 약간의 클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을 했을 때 뭐 뇌신경 계통이 아무 문제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네. 질환이 없다고 봤을 때 저거를 저 자리에서 잊지 못하다면 어딘가에는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픽스를 안 해주면 그게 지금은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통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분 카메라 밖으로 나갈 정도로 많이 갔잖아요. 제일 막내 아닐까요? 저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분이 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지금. 이거 피곤한 거야. 난 나가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 저분이 이번 달 말에 퇴사하고 좀 한번 잘 좀 하시죠. 좀 잘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어쨌든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네. 왼쪽으로 간 사람 있고 오른쪽으로 간 사람 있고. 근데 대부분은 앞쪽으로 나가 있긴 하지만 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 저희 제작진이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저는 뒤로 갔어요. 음. 많이는 아니었지만 네네네네. 살짝 뒤로 갔어요. 한 네네. 30cm 이내. 그건 무슨 경우예요? 30cm 정도면 뭐 그냥 정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정상이에요? 네. 저만 멀쩡한가요? 그러면? 대표님이시잖아요. 뒤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유연성이 좀 너무 유연하시면은 좀 뒤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가 좀 나쁜 편은 아니시고 평발인 사람들이 약간 좀 뒤로 가거든요. 평발 맞아요. 나 돗자리 깔아야 돼 왜 이래? 하여튼 또 그런 경향이 이게 다 경향성이에요. 네네. 아닌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옆으로 가시는 거. 앞뒤보다도 옆으로 빠지면서 도는 케이스가 제일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앞이 더 안 좋냐, 뒤가 안 좋냐, 옆이 안 좋냐 볼 때
옆으로 가면서 회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다리 길이 차이, 물론 다리 길이 차이를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길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 골반에 붙어 있는 게 대퇴골이기 때문에 이게 기럭지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신발의 닳는 축도 좀 달라지고 뭔가 균형이 깨져 있는, 더 많이 깨져 있는 거죠. 그때는 좌우 밸런스를 좀 잡아줘야 되니까 그걸 좀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저희가. 깔창 같은 거를 좀 바꿔서도 좀 조금은 교정될 수 있나요? 되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보통 골반의 높이를 이렇게 잡으시면 나오거든요. 네. 위에 있는 장골의 끝을 딱 잡았을 때 예.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현격하게 전면 거울을 놓고 보셨을 때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 하는 경우는 나 진짜 많이 틀어졌네 이래 보시면 되고,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아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 바지나 치마를 입을 때 자꾸 돌아가시는 분, 치마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회전 변형이 있구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샤워할 때 보시면 유두의 이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그럼 벌써 척추 측만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척추 측만이 있다는 거는 골반 자체가 베이스가 일면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병원을 간다고 다 이걸 해주진 않아요. 보통 저희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있으시기 때문에 전신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나오거든요. 척추, 턱의 라인, 여기 그 트윈 조인트의 라인, 목뼈, 그 다음에 가슴 높이, 척추, 골반의 크기, 틀어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깔창에 힐에 웨지를 넣거나 그런 교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근막 치료라 그래서 근막에 이제 생리식염수 5% 포도당 같은 걸 주사를 해서 풀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여기가 너무 항상 불편하고 아픈데 어느 병원 갔더니 이게 안 맞았어요. 오른쪽에 힐에 요만하게 5mm짜리 깔창을 딱 넣고 한 2주 걸었더니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네. 고유 감각 수용체라고. 아까 제가 눈을 감고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게 이제 고유 감각 수용체라 그래서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게 이쯤에 있고, 네. 이쯤에 있고, 이쯤에 있고. 네. 다 느끼시죠? 네. 나는 인지를 못하지만 모든 관절마다 그런 것들을 얘네가 프로세싱이라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근육의 배분이, 힘의 배분이 오토매틱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게 되면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오늘 얘기는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새해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면서 운동을 하셔라. 그냥 무조건 무거운 거 드시지 말고, 어디가 짧아져 있는 근육이 있으면 그 짧아져 있는 근육을 폼롤러로 눌러서 밀러서 이완을 시키든지 뭔가 늘리든지 그 작업을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부상이 없고 균등하게 모양이 잡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일단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우리가 또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그렇게 좀 틀어져 있는 사람은 다 아프냐? 아플 것이냐? 네. 그건 아니죠.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다 또 컴펜세이션을 해요. 보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런 유형이다라고 알면 거기에 맞춰서 스트레칭 하면 되는데, 하여간 어떤 스트레칭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 할 때 있고 오른쪽 할 때 있고. 근데 오른쪽은 좀 그게 좀 잘 안 돼. 근데 왼쪽은 잘 돼. 그럼 일단 틀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햄스트링 같은 것도 스트레칭 하는데 여기는 좀 잘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안 되는 거를 좀 더 잘 되게끔 계속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양쪽이 동일하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초에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한마디 좀 도움될 만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몸의 밸런스를 찾자였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런 거를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젊으신 분들도 한 30분은 스트레칭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30분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누워서 30분은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나서 운동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폼롤러로 다 일단 문댈 수 있는 데는 다 문대시고 앞, 뒤, 네. 옆. 네, 찢을 수 있는 거 다 찢으시고 스트레칭은 오래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버틸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좀 가지려면 적어도 30분을 하셔야지 괜찮은 근육, 우리가 쓸 수 있는 근육들을 다 한 번씩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이거는 어렵긴 하겠지만 본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적어도 20분은 또 스트레칭하고 마무리. 네, 특히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스트레칭을 계속 환자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나는 인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아져요. 막 늘어나지고 계속 운동 더 잘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요가를 한참 할 때는 맞아. 요가 키가 하셨지? 키가 네. 크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꽉 잡고 있거든. 안 하면은 가만히 있는 자체만으로도 막 잡고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시기 전에 꼭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을 하셔서 예. 연초에 잡았던 그 계획이 연말까지 쭉 갈 수 있게끔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이게 대본 보니까 고인물이라고 되어 있던데. 왜 그거 안 돼? 저 고인물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 또 불러주시면 고인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찐친들 안녕. 자주 봐요. 네. 원장님, 네. 근데 스트레칭만으로도 살 뺄 수 있어요? 전 있다고 봐요. 저는 맨날 살 빼는 얘기만 물어봐. 네. 뺄 수 있어요? 있어요. 1시간 해보세요. 거의 되게 힘들어요. 맞아. 네. 제대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칭.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다.